이번 주 장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은 IBK 투자증권 정경민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주고 있다. 네. 쿠션은 좀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럴까요? 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강한 이제 그런 속도감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훨씬 더 긍정적인 이제 그런 좀 주가 흐름, 지수의 흐름 이렇게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또 이제 노이즈들은 하루 이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수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이제 그런 점진적인 반등세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일단 저의 결론은 전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0% 종전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감을 확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제 40조 대를 좀 회복을 하는 만큼 어쨌든 이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5,000에서 5,500선의 박스권은 확실히 돌아선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내심 오늘 제가 5,900선 한번 지난번 3월 18일 날 만들었었던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은 좀 새로운 이제 그런 좀 레벨대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고점 정도에서 좀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지수는 레벨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환율이 오늘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이제 1,500원대, 1,550원을 걱정하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00원, 1,470원대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이 이렇게 파란불, 그러니까는 이제 통행을 해도 좋다라는 신호등을 딱 켜주게 되고 오늘 외국인들의 파생 순매수, 그러니까 선물 순매수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파생시장에서 나타냈다는 얘기는 일단 방향타, 핸들을 정방향, 상승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한 속도감이 나오려면 ETF나 또 연기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기관들이 주도주를 확 사주면서 이제 속도감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관들 쪽으로도 이게 100% 이제 종전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속도를 내기보다는 그냥 방향성에 맞게 그냥 좀 차근차근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이제 워낙 이제 우려감이 이제 경계감,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환호로 좀 바뀌면서 오버슈팅을 했고 어제는 또 이 이제 만기일 때문에 하루 좀 쉬었고요. 오늘은 그 어제 빠졌던 것들을 그대로 되돌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시장은 다시 하방을 걱정하기보다는 휴전 상황 이후에도 플러스권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곧바로 신고가를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일부분은 또 현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재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반등하고 시장이 반등하면 어디가 제일 빨리 많이 했다라는 거는 엊그제 충분히 시장에서 많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좀 곁가지 같은 좀 낮은 비중에 또 전쟁을 해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만약에 포지션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일부 좀 현금화를 해서 주도 섹터로 옮겨갈 그런 타이밍을 보기 위한 현금화하는 전략 이런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지금 역시 반등 자체는 반도체에서 워낙 좋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향하는 그런 좀 매수도 좀 유효한 그런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삼성전기가 눈에 많이 네. 띄더라고요. 정말 1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AI sek터의 붐을 타고 많이 좀 달라진 흐름들이 맞습니다. 보여지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판 관련주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지금 신고가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거기에 충분한 펀더멘탈 개선 효과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판 종목들로 저는 중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지금 우리 이제 이 AI 생태계에서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MLCC 그리고 이제 기판 중에서 반도체 빼고 기판과 MLCC 두 가지의 병목 현상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뭐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역시 오늘 삼성전기가 만들어내는 이제 기판 종목들의 랠리는 신고가의 영역을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으로 좀 표현되지 않나 좀 싶고요. 그게 삼성전기가 오르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LG 이노텍까지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범용성이 높은 이제 PCB 업체들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뭐 TLB 뭐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CB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전방위 또 후방위 업체들 전반적으로 종속되면서 또 후행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관련된 종목들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판에 대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것들, 뭐 2, 3년 동안 이수페타시스나 이제 두산 같은 종목들이 이제 MLB, 멀티레이어의 기판, 또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판에 들어가는 구리판이죠. CCL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PCB 쪽도 범용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뭐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상승 추세는 조금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PCB마다 이제 조금씩 기능과 또 이제 전방의 업체가 다르기는 합니다.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고 코리아소키트 같은 건 SK하이닉스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 종목들을 좀 겹쳐서 보신다면 어떤 종목이 오르는데 다른 종목은 빠지고 이런 날은 거의 없어요. 오른 날 거의 대부분 같이 오르고 빠지는 날 대부분 또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범용성이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A라는 업체가 부족하면 B라는 업체에 가서도 상품 수주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고 B가 안 되면 C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PCB 업체 특정해서 한 종목을 가져가시는 뭐 그런 뭐 시각도 괜찮습니다만 지금은 종목군 전체가 올라오는 전체가 편승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뭐 심텍, TLB, 대덕전자 또 코리아서키트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전방위 업체들이 움직이는 대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움직이면 그 오른 만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또 뉴스에서 좀 나왔었죠. 아마존도 AI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아마존은 칩 메이커인 TSMC나 삼성전자한테 칩을 의뢰를 맡길 거고 그 칩을 의뢰를 맡긴 곳은 그 칩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접시와 같은 그런 기판 업체들한테 또 발주를 낼 거고 이렇게 AI 생태계로 묶어져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선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지표성을 나타내주고 코스닥에 있는 기판 업체들이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기판 업체들로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더불어서 기판 관련주도 최근 많이 언급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주가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심상치 않은 흐름들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 있죠. 그래서 최근 이런 전쟁통 때문에 더 많이 부각받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2차 전지가 불과 이제 뭐 2, 3주 동안은 대부분 이제 ESS에 이제 몰입이 돼가지고 ESS에 대한 발주 수주가 나오면 향후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건 ESS와 함께 간다.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리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자극시키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제법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기아차의 인베스터스 데이에 나온 수치들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캐즘의 어떤 그 캐즘 때문에 하락하던 수치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캐치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리터당 한 2,000원씩 휴발을 넣어보면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로. 네, 전기차 하다못해 하이브리드로라도 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드는 상황이고 저뿐만 아니라 그런 좀 잠재적인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달에 나왔었던 데이터도 그 전년 그리고 2월 달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상승의 그런 좀 친환경 차들의 판매량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전쟁 이후에도 이 수요는 뭐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 이제 북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는 2차 전지 수출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20% 이상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과 시가총액의 괴리는 아직도 좀 불편한 거는 없지 않습니다만 ESS로 만들어낸 어떤 대안적인 이제 그런 논리 플러스 우리가 그동안 좀 놓고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추억이 다시 하나 둘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반기에 주도까지는 반도체만큼의 주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의 한 축으로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이제 펀더멘탈의 개선세는 한두 분기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만큼 이제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컨센서스가 모여져가는 한 5월 정도 된다면 제법 빠른 속도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셀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약간 지표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네. 소재 쪽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LNF가 역시 수주를 같이 해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와 오랜 그런 좀 관계에 있는 게 또 에코프로 그룹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지표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트레이딩은 LNF나 에코프로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어제처럼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이 다른 셀 업체들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다르게 지수보다 좀 높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ESS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지 않더라도 2차 전지는 반드시 일정 부분이라도 좀 관심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본격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 랠리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거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네, 네. 근데 휴전인데도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고유가 지속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전기차 부각받았다면 이번 주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았던 섹터가 건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재건에 대한 니즈가 있고 또 네. 원자력하고도 또 섞이고 얽히고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섹터도 좀 봐주세요. 네. 예. 건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의아한 게 이런 재건에 관련된 건설주도 오르고 이제 또 방산에 대한 이제 그런 전쟁 관련돼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방산주도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시장이 이제 전쟁 이슈를 굉장히 많이 뒤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주들은 이제 워낙 좀 저평가가 많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 PBR 밸류를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경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원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재건까지도 과거에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그런 수주를 가졌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재건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을 좀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건설은 4월 달에는 이제 저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부터라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가격이, 경우에는 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수치, 실적이 나오고 최근에 올라왔었던 주가의 속도가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 옥석 가리기,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이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원전, 재건,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재건축 또 이 PBR에 관련된 그런 저평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빨리 많이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한테 영감을 이렇게 던져줬었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감은 좀 죽을지언정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은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역시 이제 미국의 대형 원전, SMR 그리고 이제 중동과 유럽 수주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저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이 재건이나 에너지 관련된 지표 종목으로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는 이제 그런 걸로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으면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 물론 이제 엊그제 신고가를 낸 정도의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많이 빠진 이제 그런 좀 변동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원전 관련된 팀 코리아의 막내로 탑승을 한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겠고요. 하이테크 사업부는 이제 평택 P5에 이제 삼성전자의 공장을 좀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루마니아 설비 개선 관련된 이제 원전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또 수주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 향후에 좀 팀 코리아의 막내지만 추가적인 수주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이제 트레이딩 국면으로 보신다면 현대건설의 움직임을 보시고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과 아우의 전략이 네, 함께 약간 그런 녹여져 있는 전략이죠. 거네요. 네. 네. 자, 일단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사그라들고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자체적으로 좀 프리미엄이 얻는 네. 그런 시장.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섹터, 그리고 관심주 이런 건 네.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좀 아쉬운 얘기인데요. 이제 저는 뭐 제가 작년 말에 이제 팀 LG라고 이제 LG 관련된 주를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전쟁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쟁의 휴전 그리고 종전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팀의 또 다른 시리즈죠. 팀 두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두산 그룹 관련된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뭐 요즘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들 사실 야구 빼고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산 팬인데 조금 아쉬움도 좀 있고 해서요. 예. 일단 뭐 임팩트는 에너지에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두산 퓨얼셀 같이 이제 에너지 전반에 수소와 또 원전, LNG 이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상당히 좀 시가총액상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보면 이제 반도체 뭐 장비, 두산 테스나를 비롯해서 반도체 이제 기판 들어간 CCL을 가져가고 있는 주 두산의 전자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사업부가 이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좀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역시 저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와 에너지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두산 퓨얼셀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사업부에 이제 그런 관심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 못할 곳이 이제 또 전자 사업부죠. 뭐 주 두산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난 저렇게 고가 주식은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두산이 하고자 하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들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함께 이런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나머지 이제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종전 이후에 이제 건설 기계나 이런 좀 기계적인 사업부의 어떤 수주가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순서에서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산그룹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산이 130년 정도 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계열사 이런 부분이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기업 가치를 크게 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마치 팀 부산 말씀해 주셨네요.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